안녕하세요. 가축을 기르지 않는 유목민이 있을까요? 유목민들도 시와 시인이 있었을까요? 그를 모르던 칭기즈칸의 군대는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을까요? 시를 듣기 위해 밤낮으로 말을 달려오는 몽골의 유목민들을 아십니까? 유목의 전설 29편은 몽골의 문학과 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에 몽골의 작가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몽골 작가들의 교류 행사였지요. 울란바타르에서 벌어지는 문화 행사라는 것이 온갖 지체 높은 이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축사부터 시작하여 치사, 격려사, 대회사, 선언문, 훈시가 있고 정할 게 없으면 하는 인사말에 이르기까지 한마디 할 여지는 한국이나 몽골이나 차고 넘쳤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울란바타르를 벗어나 도른고비에서 한국과 몽골의 작가들이 만나는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도른고비의 캠프에 도착하니 며칠 전부터 각지에서 모인 몽골의 작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지만 작가들의 면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명한 몽골의 시인은 군복 차림에 거칠한 표정이 50년대 명동의 은성주점에 모이던 문인들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공식 프로그램이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만국의 시인들은 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찬바람을 쏘이려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하늘의 총총한 별을 보며 초원을 거니는데 무언가 땅바닥에 시커먼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몽골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시인이 나무 토막처럼 누워 있었지요. 몽골의 문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생각납니다. 시인은 거기에 누워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술에 취해 쓰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던 그의 눈은 맑고 깊었지요. 몽골의 시인들은 침대보다 초원에 눕는 것이 어울리는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백석의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와 같은 존재인 셈이죠. 몽골을 함께 여행한 시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인들의 여행은 별납니다. 온종일 게르에 누워 천정만 바라보기도 하고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는지 온종일 혼자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 시인들이 귀국해선 시집을 한 권씩 쏟아냅니다. 제2시인도 그러하였죠. 열나흘 동안 게르에 누워 천정만 보던 이가 무얼 보았다고 시를 뭉텅이로 지어냈을까요? 그런 의문에 대해 시인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소. 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이 몽골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몽골이 그들을 찾아온 것이죠. 유목민의 언어는 시를 닮았습니다. 오르온의 유목민 소녀는 도축을 앞두고 울부짖는 염소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죽음을 예감하고 버둥대던 염소는 소녀의 말에 평온을 찾았습니다. 유목민들은 낙타를 타기 전에 귀에다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입니다. 그들은 비와도 이야기하고 도축하기 위해 누인 양이며 길에 구르는 돌멩이와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구글 번역기보다 우수한 언어의 영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문자로 표기할 수 없지만 그들의 언어는 와이파이가 없어도 존재와 존재 사이를 오가는 주파수를 지녔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목민들은 시인에 가깝습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그러하고 시를 사랑하는 마음도 깊습니다. 시선으로 일컬어지는 200도 돌골개 유목민의 혈통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몽골에는 지금도 시낭송 대회라는 걸 TV 중계까지 해가며 성대하게 엽니다. 시를 듣기 위해 멀리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유목민의 모습은 장엄합니다. 유목민들은 전통적으로 문자보다는 노래에 친숙했죠. 떠돌아다니는 이들이 문자를 배울 기회도 적었겠지만 문자로 적는 책보다 가슴에 새기고 머리로 기억하는 노래가 어울렸습니다. 살벌한 전쟁에 나선 칭기즈칸의 병사들도 그러했다고 합니다. 잭 웨더포드는 자신의 칭기스칸의 딸들 제국을 경영하다란 책에서 칭기스칸은 군사 정보의 서면 기록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구두로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전령들은 수사적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운율이 있는 어휘와 은밀한 표현을 통해 군사 지령을 암송했다. 가끔 그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령이 해석해 주었다. 이런 특별한 형태의 군사적 시가는 아주 전략적인 통신에만 사용되었고 그 외의 일상적인 정부 사무에는 위그르 문자로 기록된 몽골어를 사용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전령이 있는 전쟁은 어떠했을까요? 초원의 서사는 게르안의 화로나 초원의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나누는 노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목민은 태생적으로 초원의 가객이죠. 몽골어는 하나의 어휘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 속에 초원의 역사와 관습과 신앙이 겹쳐지며 메타포의 울림을 지닙니다. 그건 거의 시어에 가깝습니다. 유목민들은 일물일어의 지시적 언어를 꺼립니다. 인간이 단정하고 예단하는 것을 회피하는 성정이 그들의 언어를 몽롱한 의미로 둘러싸게 한 듯합니다. 그것은 몽골 역사의 기록에도 나타납니다. 후엘룬이 주워다 기른 타타르의 고아가 기록한 몽골 비사는 시적이고 뒤죽박죽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책마저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 금고 속에 깊이 감춰두었죠. 토올치라는 유랑가객이 있었습니다. 초원을 돌아다니며 유목민들에게 토올이라는 시가를 들려주는 사람이죠. 토올치의 노래는 누구에게나 전해지지만 아무 때나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점을 쳐서 날을 잡아 부른답니다. 더워 하르부르라는 토올은 완창하려면 사흘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밥도 아니 먹고 잠도 자지 아니하며 줄을 튕기며 알타이 골짜기를 흐르는 개울처럼 이어지는 이야기는 신앙에 가깝습니다. 또한 토올은 흩어져 사는 몽골 고원의 여러 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주르간 투멘 몽골처럼 유목 공동체의 일체감을 길러주기도 했습니다. 문학과 제의가 구별되지 않은 시절의 서사 시가는 글을 모르는 유목민들에게 그들의 역사와 신앙을 가르쳐주는 이동식 교실이기도 했죠. 두 줄짜리 현악기의 단순한 반주에 맞추어 이어지는 토를 들으며 유목민들은 자, 좋구나, 오호해, 재미있다 라는 추임새를 넣습니다. 우리의 소리꾼들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판을 벌일 때 구경꾼들이 토해내던 얼씨구, 잘한다 라는 추임새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토올은 내용도 판소리와 흡사합니다. 왕족이나 승려, 부자나 중국인들을 풍자하는 대목은 가락만 붙이면 그대로 판소리의 바탕이 됨직합니다. 유목민들의 입으로 전해오는 설화나 민담도 우리와 익숙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백조를 아내로 얻는 브리아트족의 기원설화 호리데 메르갱은 우리의 선녀와 나무꾼과 뼈대가 같으며 원숭이의 간을 빼앗는 거북이와 원숭이는 우리의 수군과 별주부전의 몽골판이라 하겠습니다. 기지로 간을 지킨 토끼가 원숭이로 바뀐 점을 제외하면 이야기의 구조는 비슷하죠. 이 설화는 고대 인도의 설화가 불교와 함께 중국 등지로 전해지며 악어가 용이나 자라로 원숭이가 토끼 등으로 바뀌기도 했다 합니다. 가난한 유목민 젊은이가 공주를 아내로 얻어 금덩이 산으로 부자가 되는 순염소를 탄 장부 설화는 가난한 서동이 선화공주를 얻어 금으로 부자가 된 우리의 향가 서동요와 얼개가 거의 같습니다. 양을 기르지 않는 유목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허벌판에 외따로 게으르 한 채 지어놓고 마당에 찌그러진 솥 하나 걸고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양도 없이 처자도 없이 두 줄짜리 허름한 악기를 짊어지고 평생을 바람처럼 이리저리 떠돌지요. 그리고 하룻밤 묵어가는 낯선 유목민의 게으르에 앉아 말꼬리 털로 엮은 악기의 현을 튕기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걸 노래라고 해야 할까요? 시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차라리 그의 몸을 빌어 들려주는 하늘의 소리라 하겠습니다. 몽골에는 가난한 사람은 이야기꾼이고 고아는 소리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도 없이 가족도 없이 평생을 두 줄짜리 악기를 메고 떠돌아다니는 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존재야말로 시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몽골의 시인들은 샤몬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오이라트족의 한 분파인 오리앙카이족은 서사시를 즐겨 암송하며 이 부족의 샤먼은 영역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시인도 아니면서 몽골을 헤매고 다니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나야 그렇다 치고 가문 이설에 꿰어 풍찬 노숙의 길에 나선 이들은 또한 누구일까요? 우스갯소리로 나의 업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전생의 고려에 쳐들어가 사람들을 끌고 온 업이고 그걸 갚기 위해 모시고 다니는 것이라 뭉치기도 했습니다. 업이든 보이든 몽골을 함께 헤매게 된 여행자들을 바람의 도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백석의 시를 빌려 몽골이 들려주는 호명을 전합니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이들이여 부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시라. 오늘도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7월 3일 토요일에는 흑백 라디오 8편, 7월 10일 토요일에는 유목의 전설 30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로 떠나는 몽골 여행과 시간 여행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